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우측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의 창을 조그맣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확장을 해보자면 이렇게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혹시 창문들이 이리저리 옮기거나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창을 다시 정리정돈해 주시면 좋겠죠? 왼쪽에 도구 상자도 보입니다. 제 끝자락에 조그맣게 화살표 보일 텐데요. 그 친구 클릭하시게 되면 이 창도 크게 늘렸다가 작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보시기 편한 방법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으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텐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쫘라락 펼쳐져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볼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색상들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니까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눈이 좀 편안해 보일 거예요. 저는 창문들을 따로따로 띄어서 이리저리 붙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한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문을 넓게 혼자서 크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건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해제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크기는 유추할 수 없고 위치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십자가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노멀 브러쉬로 해서 브러쉬의 크기가 커다란지 작은지 유추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게 보이지 않고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를 보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게 되면 이렇게 항상 프리사이즈 형태로 보게 되니까 캡스락 키는 꺼 놓으시길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개체를 배치할 적에 어느 정도에 배치했는지 위치를 좀 알아보시려면 눈금자를 꺼내 놓으셔야 되는데 그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여야겠죠.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그 가이드라인이 배경의 이미지와 색깔이 비슷하다면 잘 구분이 안 되겠죠.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글꼴에 대해서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글꼴이 따로따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해 놓으셔야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 서로 다르게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윗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새로운 용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으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보입니다.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를 띄워놓도록 할게요. 창이 좀 작으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화면에 쫙 맞춰 놓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1급의 1번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환경 설정할 적에 창문을 이리저리 띄어서 옮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를 불러오시면 돼요.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저처럼 창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태평식으로 커다랗게 쓰는 경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더블 클릭해도 불려와지지가 않는군요. 그럴 때에는 왼쪽 꼭대기에 있는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이라고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이미지들은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1급의 1번을 열기 위해서 불러왔고요.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 모자라죠? 높이 500으로 맞췄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낙낙하게 남겨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창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동 도구를 눌러서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창문이 이렇게 태평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거를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하얀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에는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붙어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기가 좋겠죠. 이름의 경우에는 바꾸지 않아도 점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일 거고요. 문제에서는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기능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티스틱부터 차근차근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골프의 홀컵 모양 이 친구죠. 요거를 직접 펜으로 그리셔서 패스를 저장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그려야 될지를 좀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해서 쭉쭉쭉 당겨 주시면 선이 딸려 나올 거예요. 보시고 요 친구는 300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250과 300 사이 요 정도에다가 가이드라인 뽑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도 역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대략의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안에서 그리겠다라고 잡아줬고요. 뒤쪽에 배경이 있으면 그릴 때 좀 헷갈리니까 배경은 눈을 감겨놓고 펜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펜으로 그리실 때에 펜툴 누르게 되면 상단에 옵션이 펼쳐질 텐데요. 펜툴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는 쉐입이 아니라 패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펜툴로 그릴 때에 쉐입이라고 하는 모드로 바꿔서 색깔을 눈에 띄게 해놓고 그리는 편입니다. 요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쉐입을 추천드려요. 선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짝대기 그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라고 패스 오퍼레이션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펜툴을 사용하실 때는 클릭할 때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곡선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이시죠? 핸들의 기럭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곡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핸들의 기럭지가 긴 경우에는 곡선이 많이 휘는 거겠죠. 핸들의 기럭지가 짧으면 곡선이 조금만 휘어요. 더 이상은 곡선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핸들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핸들이 뽑혀 나왔던 이 중심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되죠. 다시 직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친구들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펜툴 주변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보이시죠? 꾹 누르게 되면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이 보여요.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덩어리 옮기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하나하나의 점들을 옮기는 겁니다. 선택을 따로 해서 이 친구만이라고 선택 쭉쭉 당겨주시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직선으로 만든 친구는 곡선으로, 곡선으로 만든 친구는 직선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끝자락의 컨버트 포인트. 이 친구는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곡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펜툴로 직접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펜툴뿐만 아니라 완벽한 동그라미나 네모를 그릴 때는 도형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렉탱글 툴이나 일립스 툴 이용해서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골프의 홀컵 아래쪽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는 일립스 이용해서 쭉 길게 그려주실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요만큼을 잘라주게 되면 아래쪽에 컵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레이어를 보시면 일립스 레이어 만들어지면서 제작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역시 펜툴에서 설명했던 색깔 보여요, 쉐이프와 필 컬러, 스트로크, 패스, 오퍼레이션도 보입니다. 사각형으로 빼는 작업을 해볼까요? 렉탱글 툴로 바꿀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은 빼주겠다라고 하는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우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고 쭉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요만큼 빠진 거 보이시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잔상을 깔끔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더 빼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그리고 서브 트랙 빼진 거 클릭 드래그 하면 빠지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도 수정 가능하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질질질 끌고 가면 수정도 가능하다 했었고요. 여기에서 잔상 남아있는 게 예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이용해서 정리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은 더 추가를 할 거니까 똑같이 렉탱글 툴이고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컴바인 추가할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로 작업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펜툴 그리고 도형 넘나들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만큼 조금은 뺄 거니까요. 펜툴로 빼도록 하죠. 위쪽에 이제 동그랗게 일립스 이용해서 합체를 할 거니까 컴바인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만 쭉 변경 가능하다.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시면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꿀 수 있다. 제작이 끝나고 나면 그 패스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만들어진 친구가 하나로 제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레이어 패널의 옆 동네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보일 거예요. 패스 패널 가시게 되면 이미 패스를 인식하고 있기는 한데 따로 저장을 해라 라고 했으니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패스를 세이브하면 되겠죠. 골프 홀컵. 기존에 있던 친구 위에 또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이 친구가 자꾸 걸리적거릴 거예요.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로 돌아올 거고요. 배경은 눈을 뜨도록 하죠.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세요. 골프 홀컵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요 홀컵 안에 이미지들 비쳐 보이는 거 요게 1급의 2번인가 봅니다. 요렇게 원하는 모양만큼만 그림을 잘라서 보여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그림은 요 홀컵 모양만큼 잘 이어 보일 거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이름을 1급에 2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정의를 좀 해두도록 하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잘라주는 칼라 아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습니다.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그림에게 직접 잘라져라 라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이미지가 조금 골프공 커 보이죠?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일게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할 수 있어요. 컨트롤 T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군요. 스트로크라고 해서 그라디언트로 선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 선은 지금 요 홀컵 모양에 적용이 되는 거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펜으로 그렸던 그 홀컵 선택하신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줄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스트로크인 거죠. 스트로크의 두께값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3픽셀인 거고요. 색깔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색상이 흰색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는 물감에 대한 색깔 언급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위쪽이 밝은 노랑, 아래쪽이 짙은 노랑이니까요. 그 방향성이 달라 보이죠?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앵글 값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도 체크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 오브젝트들이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아이들을 선택하시면 이 사이에 낀가 들어갑니다. 제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1급에 3번 불러올게요. 색깔의 구분이 명확할 때에는 퀵 셀렉션 문질문질해서 개체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경계가 혹시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로 문질문질 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브러쉬가 너무 작다, 크다 싶으실 때에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친구예요.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외부에서 이미지 가지고 오면 이름이 임의로 들어간다. 이름은 1급의 3번이다 라고 바꿔주시길 추천드려요. 크기 너무 크다 싶으실 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조절이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그때도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마우스 먼저 놓을 거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거고요. 배치하세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도 적용하도록 하죠.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중요합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있는 게 좋겠죠.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난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보여주십시오. 올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올 누르지 않겠습니다.
나뭇잎, 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만들어질 거예요. 역시 쉐입들도 비율이 깨지면 안 이쁘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놓습니다.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게요. 쉐입에 대해서는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두 개가 있다면 개체도 두 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나뭇잎이 두 개예요. 썸네일을 미리 보기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같이 넣도록 하죠. FX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 똑같은 아이가 색깔만 달리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좋겠죠. 쉐이프라고 하는 레이어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로 복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요래요래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군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이렇게 방향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감 맞춰줄게요. 햇님 모양도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가 쓸 거거든 이라고 위치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도록 커서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일단 타이핑을 하고 글자의 모양은 나중에 맞추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게요. 그라디언트를 주실 때 결과물과 방향이 같은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위쪽이 보라색, 아래쪽이 하늘색이니까 앵글 값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여기까지인데요. 결과물 보니까 살짝쿵 구겨져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 적용하셔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플래그, 방향이 같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방향이나 꿀렁거리는 정도가 다르다면 밴드 값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아이들 그리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쓸데없이 켜놓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끄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아이는 JPG, 조그만 아이는 PSD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맞춰서 저장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400에 500짜리 커다란 친구니까 JPG로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들고 들어왔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포맷을 보시게 되면 JPG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저장 단추 누르고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는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바꾸게 되면 50이라고 같이 줄어들 겁니다. OK 단추 눌러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과 포맷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을 400 하이트 높이를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하시고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주실 것. 저는 창을 좀 크게 키울게요.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창에다 맞출 거고요. 1급의 4번을 데리고 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4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400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서 대충 맞춰서 올게요.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60,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요. 한 군데만 맞춰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바로 데리고 올 거고요. 불러온 친구는 이름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둘게요. 1급의 4번이라고 바꿔놓는 게 안전하겠죠. 필터는 필름 그레인,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면 될 텐데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있죠. 이 친구는 앞서서 필터를 썼던 거와 똑같은 걸 쓸 때는 이걸 바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앞서서 썼던 필터와 다음번에 쓰는 필터가 다르다면 어차피 골라야 되니까 세 번째 필터 갤러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서 적용을 했고요. 동글라미 2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세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빠르게 선택. 크기를 바꿀 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비율이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게 되면 그 비율 그대로 조절이 되죠. 색깔이 이렇게 빨강색과 초록색으로 적용되는 게 서로 다르군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빨강색으로 적용할 하나의 꽃잎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원본 자체를 바꿔주려면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인데요.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색깔이 잘 바뀌지 않는군요. 흰색은 색깔 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할 거고요. 빨강색을 원합니다. 세처레이션을 좀 높여주시게 되면 채도가 높아지고요. 라이트니스를 낮춰주게 되면 어둡게 표시가 되지요. 옵션 값들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본 자체가 이렇게 색깔 바뀐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초록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선택되는 건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반짝이가 해제될 거예요. 초록색으로 바꿀 친구도 따로 요만큼이라고 선택.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와 똑같은데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하는 게 다르군요. 휴 세처레이션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색깔 값을 강제로 넣어줄 거니까 컬러 라이즈 초록색을 원해요.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게 할 거고 좀 어둡게 표현을 하면 결과물처럼 이렇게 녹색 만들어지죠. 이 아이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의 눈을 떴다 감았다 하게 되면 원본은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죠.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1급의 5번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급의 5번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요. FX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1급의 6번 가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으니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꽃 모양부터 찾을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려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잎사귀의 장식 모양도 잘 찾으셔서 넣어주세요. 잎사귀의 장식 모양은 두 개가 지시가 되어 있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가지고 그 친구를 변형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레이어를 복사하실 때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길 거고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해서 여기요라고 위치 잡았고요.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때는 꼭 그 방향성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짙은 색깔이 왼쪽, 옅은 색깔이 오른쪽 앵글 값을 맞춰주세요. 살짝쿵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건 언급이 없을지라도 웹텍스트 이용해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개체들의 배치가 끝나면 레이어의 순서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G, 조그만 이미지는 PSD 확장자 확인하면서 저장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그대로 세이브 하도록 하죠.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포맷은 JPG인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JPEG으로 저장된 400에 500짜리는 끝났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짜리로 줄여줍니다.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시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라는 거 확인해서 저장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주거고요. 윗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바꿔줄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그대로 갈게요. 오케이.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좀 짜놓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줄 거고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울 겁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FILL 필 채워줄 거예요 라고 보일 거예요. 물감 짜놓은 거 정경색으로 가득 채워주도록 하죠. 1급의 7번 가지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배경으로 흐릿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크기가 얼추 높이값 비슷하죠. 이미지를 그대로 데리고 올 거고요. 혹시라도 데리고 온 아이가 나중에라도 크다 싶으시게 되면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는 언제든지 조절 가능해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면 일단 배치는 끝났고요. 외부의 이미지 갖고 왔을 때 이름 달라지니까 1급의 7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섞어주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네요. 오버레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나만 보세요 라고 로말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뿅 찍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랑 섞어주세요. 오버레이.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랑 많이 섞였죠?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현재는 100%로 되어 있는 거 90%로 낮춰주세요 라고 했으니 살짝쿵 농도 낮춰줬고요.
1급의 8번 불러오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미지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죠? 그냥 바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오고 나서 너무 크다 싶으실 때는 나중에라도 컨트롤 T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 텍스처, 라이저를 줬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될 텐데요. 텍스처 라이저는 텍스처 그룹에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있군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로 방향이라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가로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자동차가 잘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요 길 부분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로 가려줄 적에 오른쪽은 잘 보이고 있고 왼쪽은 가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보일 거예요. 이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죠? 요 뒤쪽을 가리고 싶습니다 라고 가려주실 때 흰색 마스크는 보이는 친구이고요. 검정색 마스크가 가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은은하게 색깔 퍼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안 보여야 되고 요자가 보여야 되니까 흰색 부분은 여기, 검정색 부분은 저기라고. 제가 지금 선택한 친구는 검정색이 왼쪽에 있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쭉 챙겨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보입니다. 1급의 9번. 결과물을 보니까 1급의 9번은 이렇게 조리개 모양으로 그림이 잘 그려 보이는군요. 요 아이는 일단 크기를 대충 우리 거랑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고 높이 값을 400이라고 좀 줄여서 데리고 올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갖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지울 거고요. 다만 요 친구는 조리개에 가려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일 건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지금은 요대로 둘게요. 1급의 10번을 불러오시면 여기에 조리개가 보이는군요. 뒤쪽에 검정색이 온전하게 쭉 같은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시면 좋겠고요. 마술봉을 쓰실 때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톨러런스라고 해서 허용치 얼마나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 있는 걸 원하는지 혹시 요 안에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같이 선택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깜장색은 순수한 깜장색이니까 허용치를 한 10 정도로 낮춰 줄 거고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검정색만 하고 싶다면 컨티거스를 켜주시면 돼요. 뚝 떨어져 있는 아이도 같이 선택하고 있다면 컨티거스는 꺼주시면 됩니다. 일단 얘를 체크를 해놓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검정 부분들이 선택이 된 거죠. 이 안쪽에 있는 검정 부분은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컨티거스를 끄고 작업을 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검정색들이 뚝뚝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는 내가 깜장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셀렉트를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깜장색을 빼고 선택이 됩니다. 퀵 셀렉션으로 나머지 정리하십시오. 크기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비율이 깨지면 싫어요. 쉬프트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클리핑 마스크라고 잘라주는 기능은요. 잘라주는 칼이 아래쪽에 배치가 됩니다.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으로 올려줘야 해요. 1급의 10번 요 친구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니까 질질질 끌어서 잘리우는 그림 1급의 9번 밑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일 겁니다. 칼날이 아래쪽에 있고 잘리우는 그림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레이어의 순서는 끝났고요.
잘리우는 그 그림 1급의 9번에게 직접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거예요.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필터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9번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잘 찾으십시오. 아티스틱 크로스 엣지 안 보이는군요. 브러쉬 스트로크 크로스 엣지 여기 있네요. 1급의 10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 블록이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 1급의 10번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FX 효과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미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에 대한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아니에요. 선을 선택하시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주십시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고요.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뭇잎에 대해서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빼먹지 마시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맞춰주세요. 하나 더 필요할 땐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방향 조절하시고요. 나머지 글자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고 타이핑하죠. 그라디언트 색상이 세 가지가 주어졌네요. 우리는 물감통이 두 개밖에 없는데 말이죠. 가운데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물감통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넣도록 하죠.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꼭꼭꼭 방향성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아래로 색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늘어서 있으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결과물을 보시면 한마당이라고 하는 글자는 좀 더 커 보이는군요. 일부분만 글자를 선택하셔서 크기 맞춰 주십시오.
꽃박람 외에 식물 분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또 두 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요만큼, 조만큼이 서로 색깔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겠죠? 개체들의 배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변경해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든 친구는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실 때의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600에 400짜리 3번과 용지는 똑같군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이죠.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4번 문제에서도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좀 짜놓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색깔을 가득 채우도록 하죠.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필이라고 채워주는 기능이 있고요. 정경색으로 채우겠습니다. 패턴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패턴은 이렇게 꽃 안에 들어가 있는 반복된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나비와 불 모양이 보이죠? 처음 시작하는 나비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나비의 간격을 보시게 되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나비 그리고 다음으로 시작하는 나비 그 간격도 보시고 대략 한 30 정도 되는구나. 이 하나의 모듈이 반복적으로 계속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저장까지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름은 주지 않을게요. 30에 30짜리. 다만 배경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야 요 뒤쪽에 있는 하늘색 그대로 살아있고 나비와 모닥불이 촘촘히 바뀌겠죠. 트랜스퍼런트 투명. 굉장히 조그맣구만요. 요거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크다랗게 키울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색깔이 들어있고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모닥불 모양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할 거고요. 레이어의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야 색깔 값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으로 만들 친구들을 다 정리했으면 패턴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름은 불, 나비 모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패턴 정의가 끝났으니 이 친구는 필요가 없죠. 저장하진 않겠습니다.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이랑 섞어줄 건가 봅니다. 곱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말이라고 나만바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 뿅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플라이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이 그대로 묻어나는군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 거 산 모양은 잘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할 건지 저렇게 대각선으로 할 건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잘 보이는 부분은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은 반대쪽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 선택하시게 되면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은 거예요.
요거를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들 거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더니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검정색이 안 보이는 부분 여기를 안 보이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쪽은 잘 보이도록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그리고 저기는 검정색으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1급의 13번. 이미지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지 자체를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로테이션, 플립, 호리젠탈, 좌우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이미지의 크기가 좀 커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높이 값을 좀 맞춰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갈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1급의 13번의 경우에는 필터도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결과물은 왼쪽에 있는 거미줄이 잘 보이고 있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이 잘 보이는 흰색 반대쪽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일정 부분이 가려지게 될 거예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주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쉐입 중에서 펜툴로 제작하는 친구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들이 좀 눈에 잘 보이고 있어서 펜툴에 집중하도록 눈을 감겨놓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죠.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펜툴로 제작해야 되는 친구는 이 동네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모양은 펜툴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동글라미 쉐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커스텀 쉐입에서 비슷한 아이가 있다면 찾으셔도 됩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꽃 모양들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시고 비슷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불러내시면 돼요. 잎사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없다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다 그려야 되겠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컬러는 배경에는 색깔과 구분되게 좀 짙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동글라미를 그려줄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조절도 가능해요. 빙그르르 돌려서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잘 만들어진 친구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셀렉션 패스를 선택을 해서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컨트롤 T 눌러서 또 조절 가능하겠죠. Alt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컨트롤 T 눌러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송이의 꽃이 만들어지면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가셔서 머지 쉐이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좀 바꿀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지시사항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수술들이 좀 파여 있네요. 이 친구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빼시면 되겠죠.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란다, 뉴 레이어, 컴바인, 합체할란다, 서브트랙, 뺄란다. 지금 그리는 건 뺄 거니까요. 서브트랙이라고 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구멍이 뽕 하고 파이는 게 보일 거예요. 동글라미도 역시 수술 얹어주도록 할 거예요. 요만큼이라고. 패스 셀렉션으로 요거랑 쉬프트 저거랑이라고 하게 되면 동시에 선택이 되지요. 그 두 아이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렇게 합체가 될 겁니다. 요 아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 가능해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T 누르면 조절 가능하죠. 꽃잎과 같습니다. 꽃 한 송이는 다 만들어졌군요.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여기에도 안쪽에 복닥복닥하게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레이어, 꽃을 잘 선택하고 계신 거 맞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최종적으로 몽땅 다 머지 쉐이프 깔끔하게 합쳐주시게 되면 꽃만 남을 거예요. 이파리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파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레이어가 필요하니까요.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거나 쉐이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적에 위쪽에 있는 옵션 새 레이어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쭉 그려 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모양을 따로 하나 선택해서 쭉 당겨 주시면 모양 바뀔 거고요. 뾰족하게 바꾸겠다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컴포트 포인트 이용하시게 되면 곡선을 직선으로 뿅 바꿔줍니다. 패스 덩어리 선택할 때 패스 셀렉션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해요. 꽃이 조금 큰 것 같죠? 컨트롤 T.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 반복하시면 됩니다. 줄기를 추가하실 적에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기존에 있던 레이어랑 합쳐주세요. 컴바인. 다 그려놓고 나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의 나뭇잎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의 나뭇잎과 똑같은데 일부분 잘라버리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하나가 더 생성이 되지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펜툴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트랙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아래쪽 필요 없는 부분들 날려버리시면 되겠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전체적으로 3개의 펜툴로 만든 친구들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꽃의 경우에는 패턴도 씌워져 있네요. 꽃은 하나를 더 복사할까요? 컨트롤 J. 이 친구는 패턴을 넣을 거니까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턴의 경우에는 펜툴로 우리가 그릴 적에 채워주는 걸 색깔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패턴의 경우에는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넣을 거거든 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맨 막내둥이 우리가 저장했던 아이를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펜툴로 만든 친구들은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졌다 라고 하니까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같은 효과를 주실 때는 매번마다 일일이 FX 스타일을 적용하기보다는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이 이펙트를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서 적용할 레이어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요. 나머지 이미지들을 다 눈 뜨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들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구름 모양의 쉐입의 경우에는 같은 아이가 3개 마련되어 있죠. 컨트롤 J로 복사하셔도 되겠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놓으실 수도 있어요. 쉐입들을 다 얹었으면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건지 어떤 친구가 작은 건지를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까지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레이어의 순서가 다른 건 없는지, 효과는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펜툴로 제작하는 쉐입 때문에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이드라인을 지우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EG, 그리고 작은 이미지는 PSD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도록 할게요.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요즘 들어서 펜툴로 제작하는 문제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네요. 쉐입과 펜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